보니까 월급의 80%까지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회사 다닐 때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부모님 집에 살아서 좀 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막 부수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고 물건을 팔아서라도 수익을 늘리고 또 그 지출을 엄청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대 88%까지 해봤어요. 88%까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12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금을 네, 그쵸. 한다는 거네요. 저도 와. 미혼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는 80%를 썼거든요. 8%를 쓰시고 12%를 저축하셨어요. 12%도 네, 그것도 되게 그렇습니다. 어려웠어요. 할까 말까. 그것도 성공하는 달, 또 실패하는 달이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다르네. 같은 20대를 보냈는데. 네. 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까지 짠테크로 모으신 돈이 지금 현재 1억 딱 모았어요. 네. 언제부터 금하신 거예요? 2년 딱 됐고 원래는 4년 정도 목표였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살면서 이제 수입원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은 1억이 됐습니다. 제가 짬부님 영상 얼마 전에 1억 모았다고 얘기하신 거 봤습니다. 아. 네. 또 구독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 만에 1억을 모으셨고 그럼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종잣돈이 그럼 어느 정도? 0원이었어요. 아예 제로? 네네. 아예 없었고 그나마 이제 청약은 제가 청약을 한 3번을 깼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약은 이제 더 이상 깨면 안 된다고 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있었고 근데 거의 없다고 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0원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 목표를 짜서 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짠 테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시절과 좀 별다른 게 없었더라고요. 처음엔 아니셨다고요. 네. 아까 80% 쓰셨다고 했는데 저는 150%를 썼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역시 리볼빙의 진짜 신이었는데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리볼빙도 했어요? 네네 돈을 엄청 썼어요. 그냥 모은다는 게 그 공식이 없는 네, 그런 분들 진짜 계실 거예요. 네. 그냥 모은다는 게 어떤 한 분야로 아예 없는 거 있잖아요. 저도 딱 저 그랬거든요. 되게 이해합니다. 네. 네, 돈을 맞아, 쓰는 맞아. 거지 왜 이걸 모아? 약간 아니, 이런 거잖아요. 쓰려고 벌지. 네, 딱 그런 류였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썼었는데 이제 26살 때 제가 고졸이에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근데 26살에 딱 뒤돌았는데 약간 직장인분들 다 공감하실 그렇지. 텐데 뭐 한 거지? 그러니까 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30이 되면은 당연히 집이 생기고 당연히 차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되면 뭔가 당연히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26살에 깨달아가지고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에 이제는 좀 도망치지 말자 이런 생각에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됐죠. 근데 계속 쓰다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써가지고 그렇죠. 결혼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이라는 이제 큰 맞아요, 사건을 맞아요. 만나면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제 네네. 돈이 없어서 그때 네. 이제 한번 딱 생각이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중간에? 제가 약간 이제 26살 2년 정도를 좀 빡세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현타가 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타를 저희 본가가 이제 전원주택인데 앞에 막 나무가 있고 막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동네인데 갑자기 집에서 딱 쉬는데 그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맨날 주말마다 나가 놀았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집에 살다니라고 생각하다 갑자기 근데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부모님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런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때 이 집이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뭐 가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충격에 이제 충격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희망차게 시작한 게 아니라 나 이런 집에 어떻게 살 수 있지? 나는 이러다가 못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에 시작했어요. 위기의식으로 한 거죠. 네, 완전 위기의식으로. 그렇지. 이게 제가 보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나 더 잘 살 거야. 나 더 잘하고 싶어. 더 부자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하는 타입이 있고요. 한 부류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이 부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거티브들이 훨씬 잘 살아남아요. 오히려. 왜냐면 네거티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거야.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근데 포지티브들은 어떠냐면요.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막 그런 약간 막 부자의 이미지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하려면 고통스럽거든.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그냥 안 해. 나 부자 안 해. 이렇게 하고 다 저 원복. 맞아.
근데 이제 짬부님도 네거티브였구나. 저도 네거티브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네거티브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거티브여야 처음에 출발은. 네, 근데 출발만. 이게 그렇지 출발만. 거기서 이렇게 잘하다 보면은 이게 막 이게 되네 막 돈이 막 모이고 막 맞아요. 통장에 막 돈이 0이 막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재밌어서 열심히 맞아요,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만약에 짬부님 그 당시에 저였다면은 이 집 좋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 집이 곧 내 집 되겠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현실 40대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20대 그 나이였다면? 나이 때 네, 맞아요, 그 나이 맞아요. 때 그걸 같은 걸 보고 저는 아마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지 20대 때 오히려 아니야 이거 엄마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고 40대 때 내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거지. 반대. 20대 때 제가 만약 그때 당시였으면 이거 곧 내 집 되겠구나. 근데 지금 근데 저한테는 그런 그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도 이제 네거티브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네네.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고 집이 좀 편안했으면 오히려 안 그렇죠. 움직였을 거예요. 그건 저도 맞지. 맞아요. 그런 네, 게 약간 맞아요. 다른 부분이라서 맞아요. 약간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소비도 습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특히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음주도 좋아하셨던 네, 걸로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극도로 아끼려면 일단 사람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네, 네. 쓰는 게 이제 확 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초창기에? 근데 제가 돈을 쓰면서 좀 현타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네, 그러니까 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이폰 11도 한때는 신상이었다고. 그러니까 늘 계속 제가 사는 건 그렇지. 계속 구형이 되고 뭐 제가 저게 갖고 있는 게 이뻐서 내가 사도 또 얘가 보이고 막 이거 이제 무한 반복인 거 한 2년을 그렇게 반복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성형까지 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맨날 저녁에 나가 놀았는데 그런 나가 노는 모임은 최고 신상, 최고 이쁜 거 새들이 이쁘게 화려하고 나오잖아. 얼굴도 막 튜닝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해 못한다. 이해 이해 뭔가 못한다. 조금만 여기 뾰족해져도 우린 알잖아요. 그래서 알지. 너무 했구나 이러면서 나도 할까?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안면 윤곽이라는 거대한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고 저도 관심 있었어요. 나 지금 약간 뭐지 이거? 이거 무슨 외계 막 무슨 일본만 하는 거 같아. 돌려깎기. 예, 그래서 진짜 알아보고 상담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판 싸운 거죠. 부모님하고. 네, 근데 부모님은 저를 되게 엄청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서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갑자기 막 나 얼굴 이상해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제가 약간 나 지금 되게 잘못 가고 있다 이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모든 걸 다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맨날 뭐 30만 원, 40만 원어치 쇼핑하고 막 반지도 100만 원짜리 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뭐 하는 거지? 되게 다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그래서 인간관계도 되게 막 행복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가서 막 비교하고 막 누가 뭘 샀니 많이 이러는 모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했던 거는 오픈 채팅방을 그러니까 단톡방을 다 나왔어요. 네, 단톡방을 다 나오고 나오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좀 이게 진짜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나오고 주말을 맨날 이제 나가 놀았다면 이제 집에서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단톡방 나오고 나서 또 빠져나간 상황에서 또 이야기를 또 막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막 쉽지가 그런 않은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뭔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라. 뭐 상황을 바꿔야 된다. 주변인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내가 살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막 계속 비교하고 막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일 최고의 선택이 그 방을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나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된 거죠. 그래서 소비를 처음부터 딱 줄이기엔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 일단 상황만 좀 빠져도 좀 많이 줄여지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지름신이 올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럴 때는 극복을 저는 하시는지. 이제 3가지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건을 사기 전에. 그래서 하나가 이게 진짜 필요한 물건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게 이제 진짜 질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그거를 이제 못 이기는 게 막 런닝머신이나 요가 매트도 나 진짜 열심히 운동할 거야 하고 그쵸. 사는데 결국 그런 막 목표를 빨래 건조대 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분명히 질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게 아파트 1평 값을 할까? 이걸로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1평 값이 막 1,000만 원부터 막 억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안 쓰는 물건을 저기다 놓느라 이게 한 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돈을 쓰고 또 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생필품의 기준을 되게 높여놔가지고 이 질문에 통과하는 애들이 아니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름신을 많이 좀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다. 그러니까 얘를 사지 말자 이렇게 하면 너무 괴로운데 얘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좀 그리고 어느 정도 발짝 나가서. 자꾸 그 연장을 시키는 것도 있겠네요. 고민을 하다 보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단계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엔 너무 사고 싶었지만 이 단계를 겪다 보면은 아 굳이 이거 사야 되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네네. 보통은 생각났을 때 바로 사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내 생각을 얘네가 잡잖아요. 야 이거 이쁘지? 막 사 이러면서 지하상가 같은 데 지나가면 네. 진짜 이쁜 옷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좀 마인드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왜냐면 남자들은 돈 쓸 때 돈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남자들 돈 쓰는 거는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뭐 예쁜 거 막 이런 거 막 사잖아요. 남자들은 돈 쓰는 게 뭐 술 먹는 거 뭐 여자들도 술 먹는 거 쓰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꾸미비가 많이 들죠. 꾸민비, 그렇지. 꾸미비가 많이 꾸민비, 들죠. 맞아, 맞아. 꾸민비. 그런 게 맞아요. 많이 드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들고 막 다 술 마시거나 당구장 가거나 막 이런 데 쓰는 돈 있죠. 그리고 남자들 중에 막 자전거 막 이런 거 꽂힌 사람도 맞아, 있어요. 맞아. 카메라 막 이런 거.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내가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 돈을 아끼려고 할 때는 오히려 돈 아끼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생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네. 들어요. 돈을 아끼네 마네도 없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느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난 짬부님이 그 짬부님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짬부님 영상이 약간 되게 진짜 20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컷 편집 같은 게 시원시원 되게 착착착착 간결하고 되게 빨리 감기로 안 봐도 될 정도로 팍팍 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저도 제가 짬부님 원래 꽤 오래됐어요. 짬부님을 한번 여기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게. 진짜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진짜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짬부님이 되게 돈 모으는 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거나 뭘 만들어내거나 맞아요. 그런 거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 짬부님. 그래서 그걸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새로운 걸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략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일단 아직 뭐 나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도 안 했고 네. 아직 나는 관심이 그렇지. 있는 것도 없는 맞아. 상황인 맞아요. 분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략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전략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큰 숲부터 좀 먼저 보고 들어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무 목표를 먼저 크게 짜놓고 그 1년에 모을 금액을 조금 더 오버해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봉이 2,400이 안 됐는데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겠다고 일단 먼저 썼어요. 그래야만 30에 1억이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1억을 들고 은행을 가면 잘했어요. 이만큼 대출해줄게. 이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VIP 모르고. 해드리겠습니다. 1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제 인생에 억이라는 숫자를 절대 못 볼 줄 알았는데 30에 억이 찍히는 그걸 딱 보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나를 좀 이렇게 동기부여해줄 그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천을 이제 쪼개는 거죠. 2천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지? 근데 그거를 딱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축률을 88% 안 하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진짜 극강의 절약,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를 줄이는 걸로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좀 더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내가 좀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먼저 이제 생겨 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목표를 좀 더 높게 상향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고 네네. 그걸 작게 쪼개서 그걸 이제 그러면 이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네네. 그 부분을 먼저 계획을 세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 거네요. 이거의 핵심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나 얼마 중에 얼마 쓰고 얼마 모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거기서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와 나 지금 약간 소름 끼쳤다 진짜. 이거 거꾸로 했구나 짬부님도. 그러네. 저도 그런 거 재테크 관심 없을 때 그냥 월급에 얼마를 저축을 하자. 그럼 그게 얼마 모이겠지. 그래, 맞아. 막연하게. 그렇죠. 뭐 2년이면 2년. 뭐 그러니까 만기 정해져 있는 그거 하면은 근데 대신 그걸 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가면 꼭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모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맞아요.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가야 이게 착착착 진척률이 보이듯이 딱딱 가니까. 맞아. 이게 너무 중요하죠. 네. 거꾸로. 맞아요. 목표 금액 먼저 정하고 그걸 이후로 이제 뒤로 쪼개야 된다. 책 읽는 것도 똑같잖아요. 책 읽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책이 250, 300페이지거든요. 한 권이. 그러면 일주일에 내가 한 달에 4권을 보겠다. 그러면 4권 읽고 싶은 책 페이지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30으로 나누는 거야. 약간 하루에 읽어야 돼. 그리고 그 페이지만 보면 돼. 그러면 한 달 뒤에 4권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읽어볼까? 읽다가 졸려 하면 그냥 자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권 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짬바님도 거꾸로 딱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에 또 매월 가계부 언박싱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뭔가요? 제가 이제 2019년 9월쯤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창 유행했던 콘텐츠가 명품 언박싱, 명품 하울 이런 거였어요. 여자들 진짜 눈 돌아가요. 막 1,700만 원어치 하울 이러는데 막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명품이 많구나 종류가. 근데 또 재밌는 게 그걸 언박싱 할 때요 되게 성의 없게 해요. 맞아요. 이게 일상인 거지. 맞아, 언박싱이 맞아. 저 본 적 있었죠. 되게 본 적 있었죠. 명품 언박싱을. 여러 이제 수요를 봐야 되니까 여러 수요를 체크하기 위해서 공감해줘야지. 수요 체크를 위해서 이제 본 거죠. 왜냐면 그런 게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재밌는 게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툭툭 던져있고 맞아요. 장바구니 이렇게 마트에서 장바온 거를 이렇게 푸는 것처럼 몇백만 원짜리를? 네, 몇백만 원짜리를 아이고. 이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푸는 걸 보고 또 그걸 보면서 또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는 분도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는 근데 대리만족보다는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꼈는데 속상할 것 같아. 네, 좀 그랬어요. 진짜 너무 이게 다르다 이런 생각. 근데 댓글 보면 막 다들 언니 이뻐요, 언니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니까 나만 이상한가 보다 이러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를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항상 저축도 목말라. 재밌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20대들이 지금 재밌어하는 명품 언박싱의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되 나는 대신에 소비 대신 저축을 자랑하겠다 해서 이제 가계부 언박싱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매달 저의 그 저축, 지출, 뭐 베스트 소비, 베스트 워스트 소비 이런 거 다 공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뭔가 제가 원했던 그게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20대는 당연히 쓰고 막 플렉스 한창 유행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축도 되게 당당하게 말하면 이게 재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보통 그 나이 때에는 뭘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날 뭐 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자랑도 하고 근데 나 저축 이번 달에 90% 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거를 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사니? 막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거를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잖아. 솔직히 나 그렇게 아껴서 저축 맞아요. 많이 했는데 근데 자랑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짬부님이 그렇게 이렇게 아끼는 것도 우리 자랑할 만하다. 네. 우리끼리라도 맞아요. 우리가 서로 좀 으쌰으쌰 보내주고 하자. 맞아요. 꼭 플렉스만 있는 삶이냐. 그렇지. 제가 월부 카페랑 이런 다양한 재테크 카페에서 그때 이제 외로움을 풀려고 유튜브 하기 전에 그런 데서 많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때 저는 80만 원 적금하는 것도 진짜 막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퍼센트로 하니까 뭐 40%인가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40%, 50%가 그랬는데 거기는 80% 이하는 약간 쳐주질 않더라고요. 내밀 수도 없어. 쪼렙이야. 명함을 내밀 수도 없어. 쪼렙. 네, 쪼렙으로 쳐줘요. 거기서는. 너무 과소비하네. 네. 40%. 저는 칭찬받으려 들어갔다가 약간 80% 미만 잡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미자. 그래서 그때 약간 이게 막 의욕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거 80% 돼서 저기서 한다 이러고 이제 거기서 되게 약간 박수 한번 받고 이제 유튜브로 넘어오기도 했죠. 약간 그래서 또 목표를 세우면 또 그걸 또 달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네네. 약간 그런 실행 타입. 맞아요. 실행 타입이에요. 실행 타입. 근데 또 영상 보니까 무슨 5가지 강점 그거 네, 두 번째가 대박. 실행이라면서요? 네, 대박이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테스트하는 거? 네네, 그거 유료 서비스인데 네. 갤럽이라는 되게 큰 미국 회사에서 이제 34가지의 테마로 사람을 이렇게 그 성격? 이런 성향을. 성향을 4개, 그렇죠. 34개를 이제 1위부터 34위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1위는 뭐 이거고, 저는 1위가 공감이고, 2위 행동, 3위 긍정, 뭐 이런 식인데, 뭐 분석이 1위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강점을 되게 잘 알면은 자기의 어떤 일이나, 저는 솔직히 이게 투자에서도 되게 접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두가 막 코인을 할 때 이걸 따라타서도 잘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멘탈적으로. 근데 저는 되게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를 강점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분석 체계가 되게 약하니까 이런 거를 들어가면 너무 힘들겠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강점 검사는 진짜 추천합니다. 그거 어디서 해야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돼요? 네, 갤럽 강점 검사 이렇게 치면 나와요. 갤럽 강점 검사? 네. 얼마예요? 탑 5만 보는 거는 27,000원이고 네. 34개 다 보는 거는 69,000원. 좀 비싸네. 탑 5만 봐도 뭐 충분히 탑 5만 알 수가 봐도 있죠. 네. 갤럽 강점 조사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가계부를 그러면 매번 이제 쓰신다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왜냐면 이거 쓰는 것도 은근히 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라 그러면 대부분 저도 그랬는데 그냥 뭐 어제 4,000원 썼고 오늘 2만 원 썼고 그냥 이렇게 또 하고 또 이런 식으로만 써요. 그냥 기록용. 네, 기록용 다이어리처럼.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거 가계부를 쓰는 늘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는 다 목적을 생각해야 그게 되게 그만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도 내가 왜 쓰지? 내 지출 제대로 알려고. 내 지출을 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약간 이런 계속 왜를 생각하면서 해야 이게 가계부다운 가계부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결산을 하고 그거에 맞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식비가 15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15만 원 나올만 하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한 13만 원까지는 줄여보자. 이렇게 교통비도 뭐 한 20만 원 나왔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뭐 지하철 정기권 알아볼까? 뭐 광역교통 알뜰카드 이런 거 알아볼까? 아니면 택시를 좀 그만 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 그 다음 달 예산에서 좀 뭐 교통비 12만 원 이렇게 그 안에서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는 그 용도로 써야 확실히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툴이나 방법보다 그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쓴 다음에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거랑 또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저는 어플로 2년 동안 어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수기를 쓴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안 맞는데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냥 어플이 편하면 어플로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가가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 잘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어플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카드를 연동해 놓으면 알아서 맞아요. 입력이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안 좋고 무조건 자기 손으로 쓰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햇반이랑 머리끈이랑 뭐 이런 걸 샀어요. 그러면 햇반은 식비고 머리끈은 생필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편의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방에 묶어버리니까. 네, 한 방에 묶어버리고 카테고리도 되게 희한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편의점에서 5,000원? 뭐 필요한 거 샀나 보지. 뭐 샀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를 아무리 또 편의점에서 5,000원치 샀어도 1,500원 햇반, 500원 머리끈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나눠야 나중에 편의점에서 머리끈을 샀네? 그냥 집에서 챙겨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좀 반성이 되고 그런 실수를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잘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플을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아이폰이라서 위플버니가 제일 깔끔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똑똑 가계부나 편한 가계부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이버 안드로이드. 가계부? 뭐 네, 이런 네이버 것도 가계부도 많이 많이 쓰시고. 네. 네이버 가계부 저 옛날에 썼었는데 투자 초반에. 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엑셀 써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근데 제가 지금 가계부를 쓴 지 엄청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80%를 지출할 때도 가계부 썼어요. 네, 성격이 가학적이신가 봐요. 이번 달에 80%.
아니 그러니까 100%를 쓰든 80%를 쓰든 기록은 항상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진 게 그거지. 복귀를 안 복귀를 안 하는 한 거지. 거지. 복귀 맞아요. 대부분 피드백이 안 제일 하세요. 중요한 거야. 별로 안, 많이 썼네. 그래, 많이 썼다. 아, 이게 없으니까 많이 써도 오래 써도 크게 그렇게 효용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맞아.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안 그러지. 지금 안 그러지. 거기다 이렇게 로그아웃 도장 하나 파가지고 로그아웃 찍는 거 아니야? 월급 로그아웃 이번 달 80% 로그아웃. 지금 안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가계부를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점이 없던 거는 아, 이 네네. 부분의 차이였네요. 아, 맞아요, 복귀를 하지 맞아요. 않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 달에나 이런 거 쓸 때 예산. 생각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네. 정말 기록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정말. 약간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네네. 싶은 게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짠테크 유튜버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돈 아낀다는 걸로 되게 약간 몰매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약간 아. 그 짠순이라는 말에 되게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주변에 어, 짠순이라고 완전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뭐 돈 안 내고 너무 싫은 거지 그런 게. 되게 나 빌빌거리고 저렇게 사람 안 살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코크님이 짠순이가 아니라 코크님이 싫어했던 짠순이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잘하는 거야. 공감이 많이 되는 거야 지금. 맨날 지갑 놔두고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고 뭐 안주는 지가 더 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꼭 음식 시킬 때 같이 먹는 거 시키려고 한다. 맞아요. 각자 먹는 거 안 시키고 같이 먹는 거 시켜가지고 제가 그런 제일 많이 안 좋은 먹어요. 이미지들이 중간에 주변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안 그러니까 상관없다 이랬는데 뭔가 계속 그런 돈 아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점점 그렇게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이제 성공하신 분? 약간 경제학자율 이런 분을 만났는데 제 얘기를 쭉 다 들으시더니 짬부님이 성공한 이유는 돈을 아껴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기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산이라는 약속을 정해놓고 이게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그게 10,000원이라고 할지라도 막 10,000원 정도는 뭐 이번에 더 썼다 치자 이렇게 안 하고 진짜 집에 있는 물건 팔고 앱테크하고 그게 10,000원이라도 항상 그걸 딱 했거든요. 마음가짐이 다르시다. 확실히.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누가 봤을 때 뭐 10,000원 채우려고 저러냐 진짜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심지어 좀 스스로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자기와 약속을 지킨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어느 분야든. 그래서 그걸 그 관점으로 보면은 진짜 예산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재무 목표도 세우고 예산도 정해요. 근데 그게 다른 점이 그걸 못 지켜. 맞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흔들리고 그래 이번 달 넘어가 다음 달부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연장을 시키니까 내 목표하는 것도 계속 연장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이루질 못하는 거야. 계속 연장시키니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짬부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예산 딱 맞게 썼을 때 아니면 15만 원으로 예산 정했는데 13만 원까지 썼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네거티브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하면서는 즐거워야 되는 게 그런 즐거움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여기서 맞춰서 썼고 뭔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고 약간 이런 희열을 느끼면 왜냐면 한 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한 달 아낀다고 바뀌지 않아. 맞아요. 맞아. 지속적이어야 돼. 한 달 내가 내 예산 정한 거 안에서 한 달을 살았다고 해서 안 바뀌어. 거기서 현타가 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2달, 3달 지났는데도 난 지금 이걸 초반이라 너무 죽기보다 힘든데 이게 내가 뭐 얼마 더 모았지? 봤더니 한 달에 뭐 40만 원 더 모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달에 40만 원 더 모으려고 이 고통을 겪기엔 너무 내 젊은 날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 오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플렉스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렇지.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커뮤니티를 좀 잘 활용해서 진짜 무조건. 그렇게 했을 때 더 응원 받을 수 있고 그걸 짬부님이 이 책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걸 이끌어 가주시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같이 영상이랑 할수 있고. 책으로. 그쵸. 우리가 꼭 저축을 한다고 해서 전략을 한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만 아니다. 그 안에서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얻는 게 더 크다. 이런 맞아요.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통장 쪼개기도 하고 계시나요? 네네. 통장 쪼개기는 딱 재택 시작하고 나서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생활비, 비상금, 저축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저축에서 이제 뭐 청약, 그 다음에 또 뭐 큰 적금, 작은 적금 뭐 이렇게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비상금은 진짜 내가 뭐
갑자기 수입이 끊기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이때만 쓰기 위한 비상금, 그리고 생활비는 진짜 딱 생활할 그런 예산만 정해놔서 그 안에서만 체크카드 연동해서 쓰고 약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럼 한 달에 생활비 어느 정도 쓰세요? 지금은 되게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는 초반에? 거의 네. 그 30에서 50 사이에서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교통비, 식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회사에서 점심을 줬어요. 그리고 커피까지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녁이나 이런 부분은 저녁도 그냥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렇게 계란 2개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 가서 부모님 해주신 거 먹고 약간 이런 전략과 식으로. 다이어트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군요. 네. 이게 은근 간식비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격을 쳤다 많이 써보니까 나와요. 여자들 특히 빵 좋아하지. 맞아요. 그런 간식거리 케이크 좋아하기 이런 거 때문에 진짜. 커피 김밥보다 비싸요, 케이크가 요즘에.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다 적어놓으니까 이거 뭐 칼로리는 칼로리대로 먹고 이거 진짜 의미 뭐 하는 거냐 이래서 다 이제 그런 거 줄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간식 카테고리를 삭제했던 적이 있어요. 하도 안 먹어서. 그렇다면 그래도 전략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선 내가 그래도 좀 소비를 하는 편이다. 그런 또 항목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에는 돈을 좀 많이 썼어요. 뭔가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유료 임장 모임에도 돈을 좀 썼었고. 임장 갔었어요? 임장 모임을 네. 그러니까 첫 임장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해봤으니까. 네, 안 해봐서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에 그 왜 가끔 부동산 사장님들 버스 한번 지나갔어 막 이러시잖아요. 그 버스 그 카니발 같이 타고 막 가가지고 아니, 나한테 연락하지.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그런 거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강의나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 강의 뭐 이런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생산자가 되는 분야에 돈을 쓴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 머물 수 있는 건데 부동산도 내가 생산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대로 그냥 이게 만약에 50만 원이어도 내가 여기서 진짜 500만 원어치 뽑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짠순이면 조금 더 좋은 게 누군가는 그냥 뭐 강의 한 10만 원이니까 쓰지 뭐 이러는데 저한테 10만 원은 진짜 큰 돈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쓸 때 마음가짐을 진짜 막 이악 물고 가요. 맨 앞자리 앉고 항상 강의 같은 데 가도 약간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런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이렇게 습득하고 이런 것도. 태도도 달랐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강의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강의 한번 들어보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다 그 강의를 듣는 것과 정말 이거는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이건 나 어떻게 해서 여기 안에서는 뭔가를 꼭 더 많이 취해갈 거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듣는 거는 끝나고 났을 때 강의가 끝나고 났을 때 돌아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주거든요. 맞아요. 마음가짐 자체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목적의식을 가지시네요. 짬뽕님 그게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일단 소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을 쓰는 편이다 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물질적인 걸 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면 그 전에 아무래도 지금 프리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현금 흐름은 더 좋아졌나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 저의 옛날 저처럼 그럴 수 넌 잘 있지. 됐으니까 하는 네. 말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에너지가 됩니다.